왠지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2분 정도 더 참고 가면 거기서 오른쪽입니다. 영화 안경에 나오는 대사예요. 카모메 식당과 함께 대표적인 슬로우 무비로 꼽히는 영화인데요. 정말 잔잔하고 평온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길을 찾아가면서 약도를 펼쳐봐요. 근데 그 약도에 기다란 선 하나와 함께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죠. 왠지 불안해지는 지점에서 2분 정도 더 참고 가면 거기서 오른쪽입니다. 어딘가를 찾아갈 때 이 말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불안해질 때 그걸 참고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럼 곧 나올 거야 하는 그런 믿음. 우리 삶도 불안한 걸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오른쪽의 길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요? 배준환의 히스토리 파티! 네, 안녕하세요. 배준환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조선 왕조 실록.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시는지. 그러니까요. 네. 바람이 아직도 쌀쌀해서.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네. 요즘에 그냥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네. 그냥, 취업난이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죠? 취업난도 심각하고, 또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주로 다 대학생들이니까, 네. 그 학생들의 삶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는 데 없는 그런 재치 있는 친구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하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판도 네. 많이 받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말도 있고, 네. 청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노량진에 가보시면, 노량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시생.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수산시장도 있는데, 공무원부터 떠오르나. 저 노량진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그 젊은이들이 노량진에 가면은, 수도 없이 길게 줄을 지어서, 네. 길에서, 남녀소소, 컵밥을 먹고 있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맞아요. 있는데요. 그래도 길에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맛은 있어요. 그래요. 네. 전 안 먹어봤어요. 거기 맛있는 떡볶이 집도 있고요. 일단 노량진은 그렇죠. 네, 노량진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고시 공부를 했던 거기에 조금 살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죠. 공부의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 떡볶이가 튀김, 순대, 떡볶이 같이 해서 한 3,500원?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추억이 또 새록새록. 저는 그냥 그 길에서 먹는 그 광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모두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부하고 있는 청춘들 네. 또 수험생들이 있다면 있겠죠? 아마? 있겠죠. 네네. 그분들에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공부 때문에 꽤나 골치를 썩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안을 받는 그러한 느낌? 옛날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시대 과거제도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거죠. 지금은 남녀노소 네. 누구나 성별과 나이와
또 뭐 학력의 차이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일단 천민들은 과거 응시가 안 되고요. 그렇죠. 뭐 일반 농민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과거를 본다는 거는 그래서 뭐 시험을 본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네. 어떻게 그 어려운 경전을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보겠어요? 농민들이 가능했어요? 가능했죠. 근데 그래서 서자는요? 서자도 가능한데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 즉 문신이 되는 시험에서는 차별을 받았고요. 무신이 되는 뭐 홍길동 같은 경우에 뭐 무과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건 가능했죠. 그래서 서자에 대한 차별도 엄존했던 그러한 서글픈 시대였는데, 네. 그럼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양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나는 양반인데 나는 공부에 별로 뜻이 없어. 그냥 나는 장사를 해야겠어. 네. 아니, 농사를 지어야겠어. 뭐 수공업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어디서 양반이 장사질이야? 어디서 수공업이야?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무조건 글을 읽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네. 뭐 상업, 수공업,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이를 두었죠. 그러면 과거 급제하지 않은 양반들은 그냥 글만 읽으면 글을 그냥 계속 읽는 거죠. 쌀은 네. 어디서 나고 밥은 뭘로 먹어요? 보통 양반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겠지만 네. 그거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죠. 그래서 일제시대 표현으로 소작농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네. 전호라고 하는데 전호들에게 땅을 농사짓게 하고 거기에서 5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먹고 살았죠. 50%나요? 네, 반띵이에요, 반띵. 진짜 농사할 맛 안 나겠다. 반띵인데. 양반은 근데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주는 네네. 한 명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전호가 뭐 50명이다. 네. 그럼 100가마면은 전호들은 한 가마, 네, 50가마는 양반은 50가마. 그래. 뭐 세금은 내겠지만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전호들은 뭐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땅 없는 양반들이 그 가난하게 뭐 찢어지는 곳에서 눈을 뭐 보고 그런 뭐 사람들도 글을 읽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가난한 네. 양반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양반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과거군요. 나라에서 주관하는 과거제도.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과거를 본다 안 본다 이런 것은 거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네.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과거를 쳐서 내가 관직에 오르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가문의 것을 드높이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나이는 10대부터 네. 많게는 80 노인까지도 그래요? 과거 시험을 보니까요. 정말 전국에 있는 양반들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은 대부분 막 어린 나이에 과거를 급제하여 막 이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은 정말 신동이죠.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계속 보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위인들이라면 네. 워낙 유명하고 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뭐 10대 후반이나 20대에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뭐 한 50대 과거에 급제한 분이라면 네. 이름 없는 분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보통 얘기할 때 뭐 한 1년 반, 맞아요. 2년, 뭐 길게는 뭐 5년 뭐 이렇게도 네. 준비하지만 옛날 과거 시험 보던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에 걸친 필생의 과업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선시대 과거는 몇 명을 뽑았냐?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뭐 임용할 때처럼 1년에 그래도 뭐 몇천 명씩 뽑으면 네네. 어떨까?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숫자를 들으면 아마 거의 다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인구도 적었지만 네네. 또 관직의 숫자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네. 보통
시험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문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이 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소과라고 하는 걸 보고요. 들어봤어요. 소과, 대과 뭐 그렇죠. 소과를 보고 대과를 보는데 소과를 치를 때도 1차,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소과 1차에 해당하는 게 소과 초시. 네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하면 소과 복시를 보는데 네. 소과 초시에는 각도의 인구별 비례에 따라서 700명을 뽑아요. 700명. 진사과 700명, 생원과 700명 해서 이렇게 뽑아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괜찮죠. 네. 사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과 복시에 가서, 즉 네. 2차 시험에 가서 생원과 100명, 진사과 100명 해서 소과의 최종 합격 인원은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원, 뭐 이진사 이런 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뭐 허생원, 김생원, 네. 김진사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전국에서 200명 안에 들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놀랍죠. 200명이 성균관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과에 합격하면 네. 성균관에 입학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국립대학이니까 네. 그거 굉장히 영광이잖아요. 성균관에 가서 네. 더 공부를 해서 대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나 그냥 바로 대과 응시할래, 준비할래 라고 해서 성균관에 안 가고 네. 대과에 도전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소과하느라고 내가 온몸에 진이 다 빠졌다. 공부는 지긋지긋하다. 네. 나는 진사나 생원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자기 지방에서 작은 벼슬 같은 거 소소하게 하면서 그래도 행세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일단 그래도 김진사야 이러면서 진사나 생원이 되면 일단 작은 벼슬자리는 이제 얻을 확보가 수 되는 있죠. 거군요. 예, 작은 뭐 고을에서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남자가 뭐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릇이 커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위인들이라고 하면 네. 그냥 진사나 생원에 머무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과를 보는데 네. 그게 뭐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같은 개념이 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치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대과에서는 초시가 있고 1차 네. 시험, 2차 시험으로 복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3차 시험이자 최종 시험인 전시가 있는데요. 전시는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형식적으로 임금님이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이 세 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200명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속과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과에 합격한 사람 200명뿐 아니라 네. 그 전에 네. 속과에 합격했었던 네. 그 뭐 재수생, 삼수생들까지 누적 인원까지 합치면 그것도 몇천 명이겠죠. 그러니까 속과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정말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과를 보는데 네. 그럼 초시에서 240명을 뽑습니다. 240명. 네네. 그 240명 안에 드는 것만 해도 엄청 기분 좋겠죠. 그렇죠. 우리 최하나도 만약에 수능이야. 수능을 봤는데 고3 때 네. 전국에서 240등 했어요. 하얗게 불태웠어. 다 했어. 난 그렇죠.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네. 이건 뭐 240등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그렇죠. 이러면 그럼 240명이면 정말 만세 부르느냐. 네. 그게 아니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33명. 너무 팍 줄었다. 그죠? 아이고. 33명을 뽑는데 네. 그 33명에 들어야 대과에 급제했다. 즉 합격했다라고 인정이 되는 숫자가 33명이에요. 그럼 240명 안에 들었어도 33단에 못 들으면 다시 계속 또 해야지, 재수인 또. 거죠? 뭐 계속 해야죠. 자, 그러면 33명 안에 들었다. 그러면 그들은 임금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33명 중에서 또 누구를 떨어뜨리는 거 너무 잔인하겠죠? 네. 그런 생각은 조선시대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명을 떨어뜨리진 않고 네. 석차를 정해요. 순위를. 그래서 이제 1등이 있고, 네. 뭐 2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매기는데, 그래서 33명 중에
1등을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글자? 장원급제가 바로 그거죠. 이거. 그러면 우리 네네. 역사 속에서 뭐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데서 장원급제한 사람 기억에 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소설 같은. 그 이몽룡이요. 그래요. 네. 바로 맞히네. 춘향전에 이몽룡이 장원급제의 대명사죠. 대명사인데 네. 아니 남원에서 그 어린 여학생 번호 따고 희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아치였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잠깐 어디론가 사라지잖아. 네. 그러더니 갑자기 장원급제가 돼서 뭐 어사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맨스였겠죠. 그랬겠죠. 정말. 아니 이건 그러니까 장원급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정말. 말해서 이거는 전국에서 1등. 1등이에요. 1등. 전국 1등. 거기다가 그렇게 춘향이가 그 변사또한테 수청을 텔라 해서 안 됩니다 할 때 기적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도 지금 어쩜 그래. 이 과정을 보아하니 한 3년, 최소 3년, 4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경쟁자들은 네. 엄청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하나. 그래서 33명 안에 들어서 그런 문신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현직 관리. 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성균관에 있는 뛰어난 학생들, 네. 그리고 속과에 합격해서 뭐 공부하는 많은 장수생들, 그들과 또 현직 관리들까지 해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only one. 그가 이몽룡이다? 이몽룡이다. 이거 오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다면 네. 장원급제 합격하면 굉장히 벼슬이 이제 출세가 빨라지는데.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험 조선시대에 우리가 치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자, 뭐 글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도 애쓰고 있고 또 열심히 분투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시험 볼 수 있고 또 매년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되었다. 아, 그래요? 네,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있는데 이런 가정 한번 해볼게요. 최하나가 네. 조선시대 유생이에요. 네. 과거를 보러 가요. 네. 그래서 뭐 고향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라고 쳐요. 개나리 보찜 베고. 그럼 괴나리 보침 네, 베고 집신 한 집신 뭐 한 30켤레. 3켤레는 택도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이키야 뭐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네네. 해서 걸어가죠. 네. 그럼 도로가 없죠. 네. 산 넘어. 근데 밤에는 깜깜하죠. 호랑이한테 물려갈 수도 있죠. 네. 걸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 자체가 한 달 이상 걸리겠죠? 정말 극기훈련이 여기서부터 그럼요. 시작이네요. 국토 대장정인데 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가정 안성쯤에서 네. 산비탈을 넘다가 네. 넘어졌어. 발이 접질렸네. 네. 그러면은 그 과거 시험은 끝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못 그 시간까지 걸어가니까? 당도를 못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3년 기다립니다. 네. 3년 동안 또 공부합니다. 또 갑니다.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합격할 수 있어. 가요? 가는데 만약에 가는데 뭐 한 대구쯤 갔어요. 네. 근데 아버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아,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그럼 눈물이 어떻게 날라 돼요? 그래. 그러면 아버님 지금 상당하셨는데 과거 보러 가요? 고향으로 백해야겠죠. 네. 그러면 고향에 가서 어떻게 뭐 발인까지 한 3일 걸려요? 네. 아니죠. 3년상 치러야 3년상 되잖아. 치러야죠. 그럼 3년 공부도 기다려. 못하네요. 그럼 공부 못하지.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서 10년은 훌쩍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좀 못했다 이러면은 20년 넘어가는 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도 지금은 뽑는 사람도 많고 매년 시험 보고 1년에 아유. 몇 차례 보고 네.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과거 시험을 속과도 어렵죠. 그죠? 그렇죠. 1차 시험. 네. 근데 그 속과 진사시에서 네. 13살의 나이로 전국에서 속과 진사시에서 1등을 한 사람이 13살의 어린 소년 율곡 2예요. 율곡 2. 근데 그러면은 이거 13살인데 대박.
대박이다. 네. 꼬마가 6학년인데 네. 뭐야. 네. 그런데 이는 그 이후에도 8번의 시험을 더 치렀고요. 총 9번의 과거 시험에서 연속 장원급제였어요. 나빴다. 나쁘지. 좀 적당히 하고 그래서 후배를 우리가, 위해 좀 피해주지. 이율곡 선생을 네. 별명을 네. 구도 장원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5,000원에 나올만 하긴 하지. 그죠? 인물이. 그리고 이황 선생,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네. 우리 이황 선생님, 1,000원, 이율곡 5,000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장원공이기 때문에, 좀 인정해줄 부분,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시험의 달인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 이율곡 네. 선생님이 네네네. 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부산부터 걸어 올라가는 유생의 마음이 지금 그렇군요. 이미 장원급제는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13살한테 밀려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근데 네. 그럼 율곡 2,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율곡 2의 엄마. 네, 신사임당. 네, 우리 신인선 씨. 네. 거의 엄청난 사교육 엄마가 아닐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5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부녀예요. 그죠? 네. 모자죠, 모자. 그냥 유전자가 천재였다. 하여튼 지금 그래서 태어나면 아인슈타인급이었다 정도로 네. 그냥.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린 율곡이 대단한 네. 사람들이고요. 과거 시험 이렇게 어려웠는데 결론 오늘 이 시간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해서 목적하는 모든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가끔은 힘 빠질 때는 좀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옛날엔 시험이 있었대 이렇게 위안을 괴나리 삼는 보찜 것도. 생각하고 산비탈. 네, 지금 제가 감정이입을 훅 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다행이다. 좀 들어요.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럼요. 네.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는 네. 모든 분들 힘내세요. 네, 이번 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네, 오늘 아침 첫 곡은요, 테테의 로맨티코였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슈퍼키드의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였습니다. 정말 과거 시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참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왜 우리는 시험 보다가 수능 같은 경우에도 시험 재수를 해야 한다면 그 1년에 대해서 1년 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허탈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3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 상상만 해도 제가 또 감정이입을 너무 잘하나 봐요. 지금 그 과거 시험을 보던 옛날의 마음이 되어서 끔찍함이 눈앞에 왔다 갔습니다. 참 수능도 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있겠죠. 3학년 학생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됐겠네요. 이때가 제일 뭔가 3학년이라는 생각에 약간 부담감도 있고 공부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쯤 되면 학교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즐길 때야 하면서 축제를 미친 듯이 하죠, 정말. 저희는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 축제는 저희가 못 즐기고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게 4월, 5월쯤에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축제 때는 수능이 임박했으니 즐길 수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체육대회에 정말 3학년들이 엄청나게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때 참 반끼리 싸움도 많이 나고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때도 참 그 여자들의 경기에 가장 꽃은 피구죠. 정말 살벌했습니다. 저희 때도.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 반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결승전에서 붙었던 반과 결국에 싸움이 났죠. 싸움이 나서 울고불고 한 10명이 뭐 다들 몰려가서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 그러고 선생님이 고기를 사주면서 우리들 달래주셨지만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항상 그 얘기예요. 항상 우리 그때 피고 포지션 짜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냐고. 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행복한 둥이맘님 오셨고요. 복숭아털님은 신나는 노래 하나 날려주세요 하시네요. 네, 흐흐흐님은 속과, 초시, 객과, 닭과도 있나요? 네, 마네님도 오셨고요. 데모달님이 배준환쌤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준환쌤? 이 사람이 국민라디오 프로그램의 게스트였단 말인가?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 하면서 설민석 고아름과 더불어 한국사 과목으로 노량진 강사계를 주름잡는 배준환 맞나? 하시는데 네. 준환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주명아빠님도 오셨고요. 돈 벌고 싶다님은 왜 목이 메일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니나 가라 사우디. 저도 사우디 가보고 싶긴 한데 사우디 말을 못해서 괜히 싸우기만 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말띠니깐 제주도로 갈까요? 하시는데 그럼 저는 용띠인데 저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용띠라서 참 싫었는데 뭔가 토끼띠, 양띠 이런 예쁜 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띠는 너무 너무 남성적이고 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용띠. 네. 공릉동 아줌마님 출첵합니다. 토스트 덕분에 아침이 기다려져요. 조합원님들 목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오늘은 신청곡이 많네요. 데모달님도 언타이틀의 꽃 신청해 주셨고 에별리고님은 god의 길 신청해 주셨네요. 네, 벌써 수요일이에요. 모두 힘찬 하루 되세요. 최하나님도요 하고 에별리고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였습니다. 하이머딩거님 슬퍼지네요. 3년에 한 번 중고딩 때 모의고사 100분율 따져서 전국 속터 나뉘고 그때 드는 생각이 와 전국에 나와 같은 학생이 이리도 많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다고. 또 이 얘기하니까 OMR 카드도 생각나고 그 모의고사 보던 그날의 기분도 생각이 나네요. 모의고사는 참 고등학교 때 보면서 국어 굉장히 열심히 풉니다. 수학까지 괜찮아요. 근데 점심 먹고 이제 영어 시작되면서부터 슬슬 졸리죠. 그래서 시험을 모의고사인데 하는 마음으로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걸로 좀 편안하게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채점하는 시간 채점하고 모두들 울상이 돼요. 우는 친구 달래주고 그러면서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영화나 한 편 보러 가자고 일찍 끝났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수능 끝나고 오답 노트를 안 만드는 게 너무 뭔가 허전하고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계속 시험 공부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네, 대학교 마지막 시험 치고도 그랬고요. 괜히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 시험은 없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허탈한 거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네,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오늘 나네요. 공릉동 아줌마님 배준환쌤 폭풍 검색했어요. 진짜 유명하시네요. 아이들에게 강의 추천해줘야겠어요.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시네요. 네, 제가 배준환쌤 유명하다고 할 땐 왜 다들 별말 없으시더니 오늘에서야 네 그러시나요. 네, 배준환쌤 재밌죠. 헤어졌어요님이 닉네임 너무 슬퍼요. 헤어졌어요님. 네,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예뻐요 하면서 배준환쌤 수업 들었던 제자예요. 오늘 처음으로 방송 들었네요 하면서 배쌤 진짜 웃기신데 방송은 너무 점잖게 하시는 듯 하셔요. 네. 안 그래도 항상 녹음을 하시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나는 훨씬 웃긴 사람이다. 이게 왜 안 나올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가 못 받아들여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했었죠. 네. 정말이었군요. 전 지금도 너무 웃겨서 지금 하시는 것도 굉장히 깔깔대면서 했었는데 훨씬 재밌으시단 말이에요. 네. 미친 기타님, 용띠가 왜요? 저도 용띠. 저랑 띠동갑이신가 봐요. 띠동갑 한 바퀴일까요? 두 바퀴일까요? 띠동갑. 전 아직 제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을 호령하면서 살아야죠, 우리. 최하나님은 아침을 호령하시고 말이죠. 모닝 디제잉으로 하시네요. 네, 파마티스트 방송대발님은 화창한 아침입니다. 신청곡은 이정선의 산 사람 부탁해요 하시고요. 네, 오늘의 최고님 오셨고 폴백님,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네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G.O.D의 길 들을게요. 네, 구포나루님, OMR 카드 하니까 생각나네요. 89년인가 90년에, 우와, OMR 카드가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OMR 카드 시범 학교로 지정이 돼서 처음 카드로 시험을 쳤는데, 잘못 표기한 학생이 워낙 많아서 점수가 엉망이었다는. 저도 OMR 카드 처음 만난 게 중학교 입학할 때였죠. 시험 치는 것보다 그 OMR 카드를 표시하는 걸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인펜, 빨간 펜 준비해서 네, 또 생각이 납니다. 요즘 토익은 그 컴퓨터 사인펜이 아니고 그 사비연필로 보잖아요. 처음에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항상 사인펜으로만 하다가 요새도 OMR 카드를 쓰나요? 학교에서? 그렇겠죠? 한때는 OMR 카드로 막 남는 OMR 카드로 편지 쓰는 것도 유행하고 그랬었는데요. 하트 표시 만들고. 네. 와이로님 오셨고요. 안녕 아줌마님. 유부초바님이 저 목소리 참 좋다고.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삼스러운 목소리 칭찬 부끄럽게. 네. 날씨 좀 볼게요. 날씨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씨가 저는 별로 춥지가 않아서 날씨가 많이 풀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꽃샘추위 소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출근길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도로 어제와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상태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풀린다고 하네요. 서울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거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서울, 경기와 강원, 영남, 전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번 달 역대 최다 산불이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작은 불씨로 화재가 나도 대형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담배꽁초 등 작은 불씨 하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꽃샘추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은 영하 8.9도, 경기도 광주도 영하 8.4도까지 내려갔고요. 그 밖에 서울 1도, 철원 영하 4.9도, 전주 영하 2.1도,
네, 언타이틀의 꽃 들었습니다. 왕거미 진호님이 경북 봉화의 유치원생 포함 전교생이 34명인 도촌초등학교 다녀왔다고 타일 그림 그리기 수업을 했고요. 가마에서 구워지면 다음 달 초에 학교 도서관 입구벽에 붙일 겁니다. 타일 벽화는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하셨어요. 이 타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이렇게 타일 그림은 확실히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하나하나 각자 예쁜 그림들 그려서 모아놓으면 그림을 잘 그렸든 못 그렸든 항상 그 완성작은 예쁘더라고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아름다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허수이모님이 저 오늘 유독 요상하게도 목소리가 좋게 느낌이 온다고 어제 연습 많이 하신 듯 하는데, 그래요? 오늘 좀 다르다고요? 어떤 거죠? 저도 한번 더 들어봐야겠네요. 네. 동동이맘님이 조범진님 위로 듣고 싶어요. 들으면 감기도 나을 것 같아요. 하세요. 우리 이제 마칠 시간 거의 다 돼서 틀어드릴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동동이맘님 이 노래 들으면서 감기 얼른 나으세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